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뜻밖의 귀인을 만나서 그동안 사귀었던 남친과 결혼을 하려다가 말았던 올해 33을 맞이한 서춘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제 남자친구였던, 아니 곧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최봉식 씨와 2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봉식 씨는 흔히 말하는 약간의 개그맨 코드가 있는 그런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분위기를 잘 주름을 잡고 쫄 줄도 알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허세도 약간 있긴 했지만 그 정도 허세는 그냥 애교로 봐줄 정도는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분위기를 잘 맞출 줄도 알아서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참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붙임성도 좋아서 매우 사교적이었고 농담도 재밌게 하는 편이라 다들 봉식 씨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 썸도 타고 만나자고 할 때에는 내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회사 내에서 이미도 좋았고 일도 잘하는 편이라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터라서 처음엔 가볍게 만나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사귀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사내에서 비밀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건 봉식 씨에게 내가 내민 교제의 조건이었죠.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공개 연애를 덜컥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내 비밀 연애를 하다 보니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아서 참 좋더라고요. 봉식 씨는 인사과의 과장이었고 나는 마케팅 부서의 대리였는데 회사 내부 사정을 서로 공유도 하고 혹시 내 뒷담화를 하는 동료들이 있나 없나 알 수도 있고 그냥 좋았어요. 퇴근 시간만 되면 봉식 씨와 나만의 비밀 아지트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가볍게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일이 마냥 즐거웠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봉식 씨를 무척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봉식 씨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인사를 가기 전날 밤 봉식 씨가 저를 불러앉히더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준심아, 내가 이 얘기를 진작 했어야 했는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이제야 말하게 됐어. 평소와 다르게 사뭇 진지한 태도여서 또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 심각한 표정은 뭐야? 이제껏 봉식 씨를 봐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기에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사실은 내일 네가 인사드리러 갈 집에 네가 전에 만났던 우리 엄마는 안 계셔. 참 싱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또 나 웃기려고 그런 거니? 어머니가 안 계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일 만나게 될 분은 새어머니야. 뭐? 새어머니? 저는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저는 지금껏 봉식 씨의 집안이 그저 평범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랑 아버님 이혼하셨단 말이니?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다니. 똑바로 말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 나는 네가 이전에 봤었던 우리 엄마랑 함께 살았고 아버지는 새엄마랑 재혼하셔서 살고 계셔서 자주는 못 보고 살아왔어. 예전에 한번 어머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봉식 씨의 친엄마였던 거죠. 저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걸 왜 이제서야 말을 해주는 거야? 별로 너한테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다가 내일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지금이라도 말을 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일찍 해주지 그랬어. 또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없니? 없어. 그럼 이복 동생들도 있겠네? 그 말에 왠지 멈칫하던 봉식 씨가 한 발짝 늦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복 동생 있지. 몇 명이나 있어? 둘이야. 한 명은 남동생이고 또 한 명은 여동생이야. 그래? 서로 자주 왕래를 안 했으면
별로 친하게 지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 얼굴도 잘 몰라.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볼 거야. 난 어릴 때부터 엄마랑만 같이 살았어. 아버지는 가끔 보러 갔을 뿐이야. 새어머니랑은 왕래도 거의 없었고. 그럼 내일 만나뵐 새어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래, 새엄마가 너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 나도 솔직히 걱정돼. 근데 춘심아, 제발 이해해줘. 알았지? 저는 그제야 봉식 씨가 왜 이 얘기를 결혼 전까지 숨겨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예비씨 댁 인사를 드리러 가기 하루 전에 말을 하다니 기존에 봤었던 예비시모가 아니라 예비시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 예비시모라니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드디어 인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제 마음은 쿵쾅거렸습니다. 봉식 씨는 괜찮다며 저를 달래주었지만 솔직히 저는 전날 밤에 들었던 얘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어머니라니 날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면 그럼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안고 저는 봉식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겉보기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시험장을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봉식 씨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봉식 씨와는 사뭇 다르게 덩치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참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하지만 봉식 씨와 많이 닮아서 딱 봐도 봉식 씨 아버지인 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그동안 별일은 없으셨어요? 그래, 이 아가씨가 네 짝이 될 사람이냐? 네. 그래서 제가 봉식 씨 아버지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인상이 비해서 말씀은 부드럽고 다정하신 편이라서 좋더군요. 아, 아버님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 같구나. 저는 속으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봉식 씨의 새어머니는 꽃배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봉식 씨의 새어머니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이나 세련된 머리 모양, 그리고 무표정한 중년의 얼굴은 왠지 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별로 따뜻해 보이진 않았지만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봉식 씨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할 친구예요. 아이고, 이 아가씨가 춘심이구나.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들고 왔던 예쁜 꽃다발을 드렸어요. 처음 뵙는 자리라 꽃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하자 그 꽃을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휴, 고마워요. 아가씨도 이 꽃처럼 예쁘게 생겼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자 봉식 씨가 다시 나가서 메론과 샤인머스켓과 수박을 차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봉식 씨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냐. 아버지 집 오면서 편하게 올 일이지. 그러자 봉식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죄송해서요. 주방에 봉식 씨가 과일들을 옮겨다 놓으니 새어머니가 그제서야 한번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어머나, 이 세상에. 이 비싼 과일들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해. 그러자 봉식 씨가 그랬어요.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라고 하자 봉식 씨 새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많이 사온 줄 알면 봉식이 엄마가 난리가 나겠는데 어째서 아들이 엄마는 안 닮았네. 라고 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날 챙겼다고 그러냐? 란 표정이 바로 읽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어서 자리에 앉아. 내가 화채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부터 마시고 얘기를 좀 하게. 저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 정말 봉식 씨 말대로구나.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게 맞네 하고 느꼈습니다. 봉식 씨가 새어머니란 사람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라서
나도 덩달아서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봉씨 씨 아버지가 소파에 앉자 봉씨 씨의 새어머니가 얼음이 가득 찬 화채 음료를 내오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춘심 양은 무슨 일 하나요? 저는 현재 봉씨 씨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사내 커플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내 말을 듣고 있던 봉씨 씨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씨 씨 아버지가 내게 그러셨습니다. 나는 우리 봉식이가 이렇게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고 할 줄은 몰랐어.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온다니 나야 대환영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새어머니란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밥부터 먹읍시다. 춘심양 잠깐만 이쪽으로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을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곰솥에 미리 감자탕을 초벌로 해놨어요. 식탁에 옮겨서 다시 세팅을 해야 하니까 여기 전골 냄비에다 이 국자로 다시 담아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럴게요. 혹시 앞치마가 있을까요? 국물이 튈까봐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앞치마를 서랍에서 새 것으로 빼서 주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니 이제 몇 가지 안 된 반찬이지만 옮겨 담는 것이나 수저나 숟가락을 놓는 것이나 자잘한 것들을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그날 메인 요리는 감자탕이었어요. 여러 요리를 하지 않고 단품으로 정갈하게 차리셨더라고요. 제가 별로 먹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봉씨 씨의 새어머니는 주방에서도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웃는 듯 하면서도 무표정한 그 얼굴은 마치 네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그건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태도 자체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차린 음식은 감자탕이 전부였고 간단한 밑반찬뿐이었습니다. 그런 상차림은 제가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솔직히 제가 이 집에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질문도 없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식 씨 아버지 하는 얘기만 듣고 무표정하게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 도중에 밖이 시끄럽더니만 이 집안의 딸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봉식 씨의 새어머니란 분이 현관문 쪽을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새이냐? 마침 잘 되었다. 얼른 손만 씻고 와라. 알았어요, 엄마. 라고 하는데 왠지 목소리도 그렇고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뒤돌아보고 깜짝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지 뭡니까. 세상에. 내가 다닌 문화센터 동아리의 선배 언니였습니다. 언니. 세희 언니? 네가 여기에 왜 있냐? 춘심아, 네가 웬일이냐? 설마 봉식이 짝꿍이야? 그러자 봉식이도 놀라 자빠졌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그러자 세희 언니가 봉식 씨한테 그러더라고요. 봉식아, 네가 오늘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더니 세희였어? 봉식 씨는 웬일인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봉식 씨가 내게 이복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누나라니. 제가 세희 언니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니까 봉식 씨보다 누나란 건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봉식 씨의 새어머니란 분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희야, 여기 춘심양을 아니? 그럼요. 우리 문화센터에 운동하는 동아리 찐 동생이에요. 춘심아, 네가 사귄다는 사람이 봉식이었어? 세상 이렇게 좁을 줄이야. 그러자 봉식 씨는 더욱더 잡을 안 서기더군요. 저는 그런 것보다 세희 언니와의 이런 조우가 너무나 놀라워서 세희 언니와 이야기 산매경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봉식 씨가 동생들만 있다고 들었는데 누나도 있었네? 라고 하자 세희 언니가 그랬습니다. 봉식이한테는 오빠하고 나밖에 없어. 봉식아, 너 도대체 춘심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똑바로 말을 해줬어야지. 라고 하자 봉식 씨가 말을 더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나한테 잘못 말했거니 싶었어요. 세희 언니 때문에 분위기가 밝아져서 한참 좋았는데 갑자기 봉식 씨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그러자 봉식 씨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엉덩이 붙이자마자 간다고 그러냐? 물론 춘심 양도 처음이라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그러면 쓰냐?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그러냐? 그러자 봉식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러자 봉식 씨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연락하거라. 여기에는 네 엄마랑 함께 갈 테니까. 알았냐? 네,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는 내심 세희 언니랑 신이 옳기 사이가 되었다고 좋았는데 왠지 봉식 씨는 낯빛이 계속 흐리더니 서둘러서 돌아가려는 모습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희 언니와는 한마디 말도 섞지를 않더라고요. 세희 언니도 별로 봉식 씨와 말도 하지 않았었고요. 마치 그 집에 내놓은 자식인 것처럼 너무 사무적인 태도와 경직이 된 모습에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봉식 씨의 사교적인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날 저녁 예비시댁의 나의 첫 인사자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 같았지만 저는 속으로 깊은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봉식 씨의 말 때문에 봉식 씨의 새어머니가 나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길 거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봉식 씨의 새어머니의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요. 갈수록 알 수 없는 봉식 씨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세희 언니가 나한테 귓속말로 살짝 그러더라고요. 집에 도착을 하면 나한테 연락을 줘. 응, 알았어 언니. 세희 언니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봉식 씨가 내게 타짜고처럼 물었습니다. 아까 세희 누나가 뭐라고 했어? 응? 아, 그거 잘 가라고 했어. 그 말뿐이었어? 응. 왜 그래? 아니, 내가 놀래서 그래. 어떻게 누나랑 네가 아는 사이냐? 그러게.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봉식 씨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이복 동생들 뿐이라고. 그런데 누나가 있다는 말을 왜 하지 않았어? 그러자 잠깐 멈칫거리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누나가 있단 말을 깜빡했었나 봐. 아니지. 내가 말을 잘못한 거겠지. 아니면 네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야. 분명히 봉식 씨가 나한테 그랬어. 이복 동생들만 있다고. 글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 누나랑 형만 있어. 뭐? 누나랑 형만 있다고? 그럼 이상하잖아. 봉식 씨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세희 언니 어머니가 봉식 씨 아버지랑 바람을 피운 거야? 그러자 더욱더 당황해하는 봉식 씨를 보면서 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겹거리기만 했는데 상당히 봉식 씨 얼굴이 굳어 있어서 더 이상 말을 못 걸었습니다. 속으로 별스럽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집으로 곧바로 오는 내내 뭔지 모르지만 봉식 씨의 태도가 평소와는 매우 달라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았는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갈 때도 내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휑하니 가더라니까요. 뭐 내가 실수한 게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세희 언니한테 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곧바로 내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춘심아, 어쩜 네가 사귄 사람이 내 이복 동생이냐? 너도 몰랐던 거 맞아?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봉식이 친엄마가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어저께 말해줬어요. 저도 놀랐어요. 봉식 씨 어머니는 내가 친작에 만나 배웠었거든요. 어렸을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다고 들어서 그냥 동생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세희 언니를 본 다음에 내심 놀랐어요. 그래? 봉식이가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야? 무슨 말인데요? 춘심아, 너 잘 들어. 라고 말을 하는데 상당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 걸까 싶어서요.
춘심아, 내가 봉식이보다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다시 생각해봐라. 그 말을 들으니 상당히 더 불안했어요. 언니,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봉식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거짓말이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랑 이혼한 적이 없어. 봉식이 엄마가 술집 마담이었는데 아버지랑 바람이 나서 낳은 아들이었어. 이혼은 무슨? 말도 안 돼. 네? 세희 언니 어머니랑 재혼하신 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봉식이 엄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 줄 알아? 엄마가 봉식이를 키워주겠다고 했어도 마다하고 맨날 봉식이를 앞세워서 아빠한테 전화질이나 하고 말도 마. 봉식이가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 지랄을 했었어. 우리 엄마나 되니까 봉식이를 엄마 밑으로 호적에 넣어준 거야.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맨날 봉식이를 앞세워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를 않나. 돈 내놓으라고 협박질을 하질 않나. 보통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랑 아빠를 이혼을 시키려고 별지랄 다 떨었는데 아빠가 그 여자가 싫다며 먹고 떨어지라고 돈 주고 봉식이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합의를 봤었다가 돈만 먹고 도망간 거야, 그 여자가. 그러다가 돈이 떨어질만 하면 봉식이를 앞세워서 우리 집에 봉식이를 보내곤 했어. 돈 달라고 말이야. 그런 추접스러운 여자가 또 어디 있니? 우리 엄마가 봉식이를 키워주겠다고 했고 아빠가 그러기로 봉식이 엄마랑 합의를 한 후에 돈까지 다 줬었는데 봉식이를 데리고 사라져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징글징글하다. 우리 엄마가 무슨 죄니? 우리 엄마는 차라리 잘 됐다고 했지만 아빠는 봉식이가 술집에서 자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쓰였었나 봐. 춘심아,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봉식이가 아무리 좋더라도 가정사는 네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네 부모님이 봉식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면 좋아하실까? 잘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봉식 씨가 내게 불리한 내용을 다 숨겼더라고요. 차라리 내게 다 까놓고 가정사에 대해서 봉식 씨가 다 말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봉식 씨의 말을 들어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다음날 봉식 씨와 만났습니다. 세희 언니한테서 대충 들었어. 그러자 멈칫하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야? 사실을 말해줘. 봉식 씨 부모님 이혼을 하신 게 아니야? 뭐? 세희 누나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줘. 봉식 씨가 내게 말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었어? 그러자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내게 화를 막 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취조하는 거야? 아니, 그냥 너랑 결혼할 사람이라서 알고 싶은 거야. 네가 알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그 누구의 말은 믿을 필요 없이 내 말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세희 언니가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는 내가 좋아서 결혼할 생각이 아니었어? 말해봐. 그래, 네가 정직한 사람이라서 결혼할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결혼할 이유가 없어. 내가 못 믿었다 이 말이지? 아니, 난 그렇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네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쯤은 알아줘. 알겠어? 그렇게 둘이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봉식 씨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봉식 씨가 자존심이 무척 상해서 자신이 내게 한 거짓말이 세희 언니 때문에 만천하에 들통이 나버려서 내가 할 말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질한 남자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못나게 자기 자존심만 상한 것만 생각을 하다니 이런 남자는 내 배우자감이 아니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단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의 결혼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우리는 이제 회사 동료 그 이상은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남친과는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는데요. 내게 뜬금없이 봉식 씨 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모른 채 버렸더니 회사로 쫓아가겠다고 해서 만나줬습니다. 그런데 봉식 씨 어머니가 뜻밖의 나를 보자마자 내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나 뜻밖이라서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네가 뭔데 내 아들 가지고 장난을 쳐? 뭐요? 내가 장난을 쳤다고요? 그래, 봉식이가 그러는데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래서요? 뭐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다가 발로 찼어?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발로 차니? 라고 하면서 나한테 한 번 더 뺨을 때리려고 할 찰나에 내가 보기 좋게 그 손을 잡아채고 사정없이 밀어버렸더니 보기 좋게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랬다고 발이 금이 간 것 같다며 죽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콩밥을 먹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모습을 다 촬영을 했어요. 혹시 몰라서요. 발에 금이 갔다며 골절인 것 같다더니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잘 들고 112로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그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봉씨 씨에게 보냈습니다. 봉씨 씨, 당신 엄마가 내가 넘어뜨려서 골절상 입었다며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어. 참 피곤한 스타일이다. 네 엄마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쏜살같이 뛰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이 피곤한 봉씨 씨 엄마가 내 멱살을 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이 썩을 놈이 가시나가? 어딜 가려고 해? 너는 경찰 올 때까지 여기에 있어.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촉치는지 두고 나봐.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발로 차? 라고 한 말 또 하고 자빠져 있는데 봉씨 씨가 그새 쫓아와서 봉씨 씨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 손 놓지 못해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요? 라며 봉식 씨가 봉식이 엄마를 세게 잡아채자 그 반동으로 봉식이 엄마가 바닥에 머리를 꼬라 박았습니다.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죽은 듯이 있는데도 봉식 씨가 그런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만 엄살 피우세요. 내 인생에 엄마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다시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도 말아요. 엄마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할 뿐이지 아들로 생각지 않는 거 다 알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엄마랑 나랑 끝이에요. 나한테 연락하기만 해봐요. 라며 내게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준심아. 내가 너랑 엄마 때문에 헤어지게 생겼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미안해. 용서해라.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쪽팔리고 창피해. 그러니까 그냥 잊어줬으면 해. 얼른 가라. 경찰들이 오면 복잡해지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봉씨 씨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천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어요. 어쩜 저런 천한 어머니 밑에서 아들이 저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도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봉씨 씨를 따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봉씨 씨 어머니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출신은 못 속이더라고요. 술집 마담으로 악명을 높였던 여자가 바로 봉씨 씨 어머니였는데 그걸 모르고 봉씨 씨와 결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람 그 자체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봉씨 씨의 내면에 그런 어두운 부끄러운 가정사를 덮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좀 더 튀는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들을 잘 웃기고 우스갯소리도 잘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유머러스한 사람과는 또 다른 관점이 생겼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